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꼬인 수급이 좀 풀려야 될 텐데요. 오늘장 금요일이어서 더 부담이 있죠. 양시장 마이너스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도 3대 지수 1%가량의 하락세 보여줬고요. 또 유럽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프랑스죠. 프랑스 증시가 한 3% 정도 밀리면서 유럽 증시는 2에서 3% 정도의 꽤 깊은 낙폭이었으니까요. 어제 부디 선반영이었기를 좀 바라면서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권 나오는데요. 간밤 미국이나 유럽만큼은 아닙니다. 약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0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2546.29포인트 선 출발 대기합니다. 퍼센트로는 0.4% 정도 되고요. 이번 주 화수목금 4거래를 연속해서 밀릴 가능성이 지금 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어제 코스닥이 더 크게 밀리는 양상이었죠. 오늘 장에서는 비슷하게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 같네요. 현재 코스닥 예상지수가 0.42% 하락하면서 866.90포인트 선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이동평균선상으로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 61선 그리고 코스피는 어제 61선 종가 기준으로 딱 맞닿은 정도였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확실히 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럭키7의 행운이 오늘장에 깃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는 개장 전에 8시 40분을 기준으로 발표가 됐죠. LG전자도 가이던스 요즘 들어서는 같은 날 발표하죠. 삼성전자 나왔으니까 LG전자도 가이던스 발표 예고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외환보유액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무역수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했고요. 상품수지는 2달 연속해서 흑자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자동차 수출액이 50% 이상 급증했다라는 기사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이런 일련의 뉴스들 오늘도 자동차 쪽을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소식들 나오고 있는 오늘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소영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2배나 높았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과열된 이런 고용시장을 확인하면서 투자 심리가 일축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자면 하루 빼고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증시 하락에 이어서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0.58%의 약세 움직임 띄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추가적인 약세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은 2,540선으로 또 후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이고요. 현재 전일 종가 대비로는 약 15포인트가량 밀려나면서 2,540.9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장에서도 추가 약세 흐름 띄고 있지만 현재는 약보합권 수준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 약 0.28% 하락하면서 868.0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양시장이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팔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가운데 개인만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외국인이 좀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어제와는 달리 외국인이 다시 한번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락 섹터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섹터는 바로 증권 섹터입니다. 현재 1.31%의 가장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 섹터 0.87%의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통신 섹터도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현재 0.75%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 의료 정밀, 종이목재 업종 순으로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하락불을 켜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상승하고 있는 섹터는 단 한 섹터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계 섹터만이 0.1%대 강보합권의 제한적인 수준이고요. 섬유복 업종이 보합권 수준의 제한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는 날인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개장 전에 2분기 잠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60조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이 6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약 95%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런 실적 가이던스 발표 이후에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현재 1.4% 빠지면서 7만 6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동반해서 1%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오늘 2차전지 셀업체들 가운데서는 LG 에너지 솔루션만이 1%대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캐나다로부터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합작 법인에 15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홀로 상승세를 켜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 SDI, LG화학 모두 약보합권에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0.4%대 약세 움직임 띄고 있고요. 셀트리온 동반해서 추가 하락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또 어제장에서는 인터넷 플랫폼주들 그리고 완성차 종목군들만이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현대차, 기아 나란히 1%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특히 기아의 낙폭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8%대 낙폭 키워가고 있고요. 또 어제 잠깐 또 빨간불 켰던 네이버, 카카오 오늘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2분기 실적이 좀 좋을 거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는 0.3%대 약보합권 수준이고요. 카카오 동반해서 0.3%대 약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다르게 그래도 상승불 켜고 있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코프로, LNF가 상승하고 있지만 에코프로 BM은 조금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JYP엔터, SM 같은 엔터 종목군들 좋습니다. 현재 JYP엔터가 0.5%대 상승하고 있고요. SM 동반해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포스코 DX가 좀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추가적인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쪽 지수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종목별로 관심이 쏠립니다. 몇 개 키워드 보자면은 이번에 페이스북 메타죠, 메타. 메타에서 내놓은 새로운 SNS, 스레드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의 치매 치료제 관련된 종목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FDA, 미국의 FDA에서 이 레카메맙 그러니까 일본 에자이하고 미국의 바이오젠 같이 만든 이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승인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치매에 관련된 종목군 강하고요. 실적적으로는 자동차 쪽 몇몇, 물론 성우하이텍 어제 급등했다가 좀 빠지긴 하는데 다른 자동차 쪽은 그래도 또 양호하게 움직이는 종목군 눈에 띄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중 갈등 가운데서 이런 자원 전쟁 쪽, 히토류 그리고 페라이트, 희귀금속 쪽 강세 움직임 몇몇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네, 오늘은 메타가 어제 새롭게 출시한 스레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군들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위터의 대항마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스레드는 출시한 지 반나절 만에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스레드는 주로 텍스트 위주로 소통하는 SNS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인스타그램 계정과 호환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련주로는 어제 전날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던 모비데이즈, 와이즈버즈가 있겠는데요. 이 와이즈버즈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담당하는 에드테크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메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수에 대한 기대감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와이즈버즈가 상한가를 달성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모비데이즈 역시 비슷한 종목인데요. 21%대 강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오늘 메타 플랫폼 관련 종목군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지속이 될지 같이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레드의 열풍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 나옵니다. 전문가님 SNS 하세요? 안 합니다. 사실은 저도 SNS를 아예 안 하다가 이번에 스레드 나왔다, 반나절 만에 돌풍이다 해서 저도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좀 열심히 해보려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진 기반이어서 저는 좀 약간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텍스트 기반이다. 그리고 트위터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의 대항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관련된 종목 움직임 나오고요. 비증시에서도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아무래도 뭔가 이제 트위터의 대항마이고 뭐 새로운 신규 앱이 뭐 이제 출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정착을 하려면은 뭐 트위터하고 싸움인데
그래도 트위터가 아직 기존 계정자들은 뭐 계속 그걸 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은 뭐 이렇게 단지 좀 네. 신규 테마 그런 거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선발 주자의 지위를 이렇게 위협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겠죠. 네. 뭐 아무래도 뭐 그 입지가 네. 하루 이틀에 다져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저는 단기적으로만 좀 접근해 보자. 일단은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 네. 그때 뭐 나중에 어차피 주가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지금 이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네요. 현재 와이즈 버즈는 상한가 그대로 안착이고요. 모비데이즈 대표적인 이 두 종목, 모비데이즈도 21%가량의 급등세 띄고 있습니다. 아직은 양봉이기는 합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키워드 들여다보겠습니다. 치매 쪽에서는 미국의 FDA,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인 레카네맙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는 메디프론이 가장 좀 민감하게 움직임 나타내네요. 사실 어느 정도 좀 예고됐었던 수순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메디프론 어제도 13% 올랐고요. 오늘장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현재 17% 급등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된 상승이고요. 오늘 52주 신고가 나오면서 올해 기록했던 직전 고점을 시원하게 뚫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치매 치료제 아이큐어 쪽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약사법 위반해가지고 뭐 셀트리온까지 같이 좀 한 차례 휘청였던 그런 노이즈 있었던 종목인데 일단은 오늘 치매 키워드가 강하긴 한가 봐요. 좀 전에 VI 풀렸고요. 풀리고 나서 한 10% 정도의 오름세 빠르게 변동성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치매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지 이 해외에서 한 약이 FDA 승인을 받았다. 근데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른다.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차피 뭐 관련 시장에서는 그런 거에 관련해서 투자자들은 찾기 마련이니까 뭐 오르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죠. 뭐 우리나라 지금 이런 뭐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아직 뭐 연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네. 연관은 없는데 치매 쪽으로 예전서부터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죠. 기대감 가지고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뭐 차트를 보면은 뭐 오늘 종가 어떻게 끝날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일단은 추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뭐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다소 좀 중립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네요. 치매 관련된 종목군들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오늘 눈에 띄는 쪽이 화장품 쪽이네요. 화장품. 앞서 이 클리오 증권사 레포트도 좀 전해드렸는데 이쪽으로 강한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리오가 한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녀공장 볼게요. 마녀공장도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강세 흐름 뚜렷합니다. 한국콜마는 지금 마이너스권이네요. 종목별로 이 화장품주 내에서도 다소 좀 회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느가 강보학권, 코스메카 코리아 볼게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4% 정도 오르다가 지금 1%가량 하락세이기는 합니다. 화장품주들 이번 실적 시즌에는 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중소형 화장품들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일단은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동남아시아나 북미 쪽에서 뭐 이런 색조 화장품 네. 국내 제품들이 괜찮게 호평을 받고 있어가지고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실적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솔직히 예측일 뿐이지 증권사 예측도 솔직히 저는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네. 하지만 이제 중소형 화장품 쪽에서의 이쪽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은 앞으로도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제 뭐 엔데믹으로 결국에는 더 많이 팔려나갈 것 같아요. 색조 화장품 쪽이.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뭐 일단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장품 쪽에 대해서도 몇몇 중소형 화장품사들은 좀 좋게 보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강한 쪽, 좀 조정을 받는 쪽 상당히 좀 반반 정도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데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한 10분 지나서 방향 잡히면은 질문을 드리려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안 좋네요. 일단 6천억 영업이익 기록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눈높이는 사실 이것보다는 더 낮았습니다. 2천억 원대 이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치는 상회하는 흐름이었고요. 이럴 경우에 오히려 실적이 쇼크가 나야지 주가가 오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예상치 상회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안 좋은 양상, 삼성전자의 징크스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4% 하락이고요. 77,7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약세, 간밤에 참고로 미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세 흐름 나타내기도 했었죠. 삼성전자 실적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오늘 시세도 좀 해석을 해주시죠. 뭐 예상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많이도 아니고 지금 증권사별로 천차만별이었는데 많이 예상하는 곳은 8천억 흑자까지도 받고 적게 예상하는 곳은 2천억 흑자 이 정도까지 봤는데 조금 잘 나왔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는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잘 나오면 여태까지 하락했는데 그런 징크스가 오늘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차트 보시면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조만간에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이제 발생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데드크로스가 이제 발생할 때 오히려 주가 상승하는 거는 단기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이제는 저는 조금 이제 위험에 좀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조금 꺾일 만한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계시네요. 다음은 광물자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현재 방문해 있는 상태여서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속 관련된 이 자원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오름세 나타내는데요. 동국 RNS가 가장 강합니다. 1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이 예전에는 대장 역할을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약간은 조금 시들하죠. 어제도 보합권 정도였고 오늘장 약보합권으로 유니온 쪽으로는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도 1.3% 정도 오르는데 그치고 있고요. 종목들 더 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 보겠습니다. 이 종목 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종목별로 다소 차별화된 모습. 세토피아 볼게요. 세토피아가 한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양 보자면 이 종목이 7% 오름세 나타내네요. 뭐 리튬, 니켈, 페라이트, 히토류 이쪽으로 전반적인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뭐 아직 중국 측에서의 적극적인 아니 뭐 그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은 없는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뭐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측에서 막상 무기화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주가 꺾일 것이고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기대감 가지고 오르는 그런 형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나 이제 지금 뭐 옐런이 오늘 이제 중국을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일시적인 화해 모드 이런 게 좀 나올 것으로는 좀 기대는 되고 있어요. 뭐 방문한 사람한테 면박까지는 뭐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큰 기대감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차라리 좋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큰 기대는 금물이다. 관련된 종목분들은 아직까지는 사실 확정적으로 무언가가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다소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오늘장의 강한 쪽이 조선이 좋습니다. 시장이 다소 좀 조정을 받는데 낙폭이 빠르게 깊어지네요. 현재 코스피가 1% 정도까지 크게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2,531포인트, 2,530선 다소 좀 아슬아슬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나란히 늘어나고 있는 장 초반의 분위기입니다. 그 속에서 비교적 선방해주는 쪽이 조선입니다. 조선 쪽에서도 한화오션 현재 탄력이 좋고요.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대규모의 시설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주가는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 52주 신고가 여러 가지 기록을 내고 있는 한화오션 41,300원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 썼고요. 현재는 4만 원권의 안착 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삼성중공업도 1% 정도의 오름세, 현대미포조선,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까지 1% 안팎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피팅 쪽에 조선 기대하는 쪽도 나란히 강한 움직임을 띠고 있는데요. 조선 섹터가 오늘 시장 대비 괜찮네요. 아, 그러네요. 일단은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나머지 조선주들을 좀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소폭 강세고, 뭐 피팅업체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한 2%대 강세고,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괜찮은데,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뭐 오르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서부터는 좀 신규 매수,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호재들은 이제 좀 반영이 돼 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간다면 못 버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동안에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올라왔다는 것은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일부 좀 차익 실현하고 아주 소폭만 뭐 한 들고 가보자. 그런 의견입니다. 일단은. 네,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도 조금은 챙기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전반적으로 투자 의견을 공격보다는 좀 방어 전선을 탄탄하게 구축하자라는 쪽으로 일맥상통하게 의견을 좀 주고 계신데요.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늘장 약한 쪽이 자동차 부품 쪽 어제 상당히 좀 뜨거웠었죠. 계속해서 대안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지금 현대차가 1.6% 하락이고요. 기아가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규모의 리콜 관련된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행 중에 동력 상실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지금 대규모 리콜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공업이 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 아슬아슬하게 세종공업이 걸쳐 있습니다. 어제 또 이런 자동차 부품의 급등을 이끌었던 종목이 성우하이텍인데 성우하이텍 어제 26% 급등 나왔었죠. 오늘장에 2% 정도 밀립니다. 많이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또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명신산업 4% 정도 약세권, 덕양산업 6% 정도 밀리고 있고요. 아진산업도 5%가량 쭉 보시면은 5에서 6% 정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비슷하게 밀리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추세 이탈일까요? 오늘의 하락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은 현대차 기아 그 리콜 관련해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부품주들까지 저는 좀 안 좋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일단 화신 한번 잠시 차트 볼게요. 네. 지금 어제 뭐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 일단 좀 쉬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그렇게 급격한 하락보다는 일단은 쉬어가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타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전고점 저는 이제는 전고점 돌파가 나오더라도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고점 부근서부터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너무 이제는 모든 종목 단위 좀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잡되 다만 지금 밀릴 때 파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나마 반등이 나올 때 팔자는 시각이신 맞아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해서도 수익 난 종목 좀 팔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그리고 수익은 별로 안 났을 만한 분들이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이버와 카카오 보겠습니다. 어제 깜짝 반등을 해서 추세 연속성을 기대하셨던 분들께 오늘장의 시세는 약간 좀 실망스럽죠. 네이버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다만 많이 밀리는 건 아닙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1%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반등을 어제 반짝하더라도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이어서 시장 하락하면 같이 좀 팔아야 될까 뭐 여러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이제 뭐 지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쵸.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오히려 소폭 등락, 이제 횡보, 지수와 하락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 하락폭 미리 반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모든 시장에서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10종목이면 10종목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한두 종목은 살아남고 상승장에서도 빠지는 종목은 한두 종목이 있어요. 뭐 그렇게 보신다면은 10% 정도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 그런 종목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요. 네이버, 카카오도.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진짜로 생각보다 잘 나온다면 주가 반등의 모멘텀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확실히 다소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 혹은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오히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곡물 음식류 쪽 볼게요. 단기간 내에 라면이라든지 이런 제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밀리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장 실장 대비로는 좀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재료가 있다면은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튀르키예를 방문해서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현지 시간으로 7일이니까 오늘 낮 정도 되겠네요. 회담을 할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흑해 곡물 협정 이제 세 번째 연장 만기가 오늘 17일에 도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일정상으로 다시 또 곡물주들 움직이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실 텐데요. 일단 움직이는 종목 보라티알 현재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이즈 좀 큰 종목 가운데서는 오리온이 한 1% 정도의 오름세고요. 삼양식품도 일단은 강박권 상승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어제장에서 우양이라는 종목이 좀 유명했는데요. 이 종목 어제 15% 급등을 했죠. 대표적으로 이런 냉동식품 같은 거 만드는데 핫도그가 그렇게 잘 팔린답니다. 오늘 장에 4% 정도 추가 상승 만들어내면서 4거래일 연속된 상승 그리고 차트 모양이 올해 5월 달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우양의 모습 인상적인데요. 음식료 쪽에서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우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핫도그를 네. 원래 거래가 많던 종목이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예, 원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원래 예. 잠잠했던 종목입니다. 일단 그럼- 거래 붙고 뭐 그냥 단기 트레이딩이죠. 뭐 그렇게 네. 봐야죠. 뭐 그렇게 그 봐야 밖에 돼요. 음식료 쪽은 어떤 의견이세요? 요즘 라면 가격 그거 파동은 조금 한 차례 좀 이제 지나간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러나 주가가 이제 좀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제 라면 가격이 인하했는데 어느 정도 실적에 타격을 입느냐. 뭐 실적에 타격을 입지 않고 실적이 괜찮다면은 주가는 상승할 것이지만 당분간은 그거 지켜보기 위해서 그냥 횡보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관련한 그런 매수도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저는 뭐 특별히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소폭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올드한 투자 전략이기는 한데 계절성에 기반한 내용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초보기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더라고요. 네. 7월 11일이던데 현재 체리브로가 8거래일이네요. 8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현재도 4% 정도의 오름세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체리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니커는 지금 살짝 밀리는데요. 마니커 FNG는 또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동우 팜투테이블 보겠습니다. 동우 팜투테이블 이 종목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하림 쪽도 시장 대비로는 많이 빠지지는 않는데 초복을 겨냥해서 육계 관련된 종목군들을 접근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11일 네, 화요일인데 화요일이요. 너무 짧지 않나요? 아, 너무 짧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 네. 버리고 그러면은 시나리오 얼마 안 매매는 남았죠. 항상 보면은 하루 이틀 전에 저는 매도인데 차라리 그럼 중복을이나 이쪽을 겨냥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아니면 미리 사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팔 때다? 네, 저는 항상 그 기준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도 일단 어렵습니다. 어제 오늘 약세 움직임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를 대비하는 투자자분들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뭐 다음 주까지는 뭐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는 박스권 하단 2,550 물론 조금 더 이탈하면 2,540 정도 지킬 것이라고는 봤는데 물론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긴 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이탈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계속 이제 저는 계속 보수적입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당분간은 2,650을 탈환하기는 조금 힘들다. 그러면 이건 탈환하는 시기는 결국에는 4분기쯤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여름 시장은 원래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 서머 랠리 나오면은 오히려 뭐 기대감을 가지고 그때는 오히려 팔아야 된다라고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했는데 저는 계속 이제 보수적이고 과연 121선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나올 수 있느냐. 121선이 2,500입니다. 2,496, 2,500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지력 테스트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인들 계속 팔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 매도 확대되고 있고 어제 연기금이 2,000억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 샀지만 방어하려고 했지만 오늘 뚫리는 모습. 뭐 이제는 더 이상의 뭐 연기금도 방어하더라도 지수가 돌려놓기는 단기적으로는 뭐 등락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좀 힘들지 않겠냐. 올라오면 계속 저는 매도 팔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